궤양성 대장염. 이름만 들으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평생 가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건 맞지만요. 이 병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전문가 임상 가이드라인을 탈탈 털어서요. 진단부터 치료까지 그 핵심만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25만. 이게 미국에서만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와, 이게 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랑 맞먹는 거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질환과 씨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도대체 궤양성 대장염이 뭘까요? 모든 것의 시작,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일종의 군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뭔가 혼선이 생겨서 이 군대가 아군인 우리 대장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대장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움푹 파인 상처, 즉 궤양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대장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 같은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염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이 그림처럼 직장에서 시작해서 마치 불길이 벽지를 타고 올라가듯 대장 안쪽을 따라 쭉 이어서 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졌느냐에 따라서 병의 범위를 나누게 되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정말 힘든 증상들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보인다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심하면 몇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하고요. 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신호가 오는 급박변도 있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내 몸이 뭔가 심각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들이 어떻게 이게 정말 궤양성 대장염인지 아닌지 알아내는지 그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진단 과정은 마치 유능한 탐정의 수사 같아요.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첫 번째,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증상을 파악해서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범인,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기피실 같은 감염성 장염이 아닌지 확실히 배제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용의자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대장 내시경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러 갑니다. 눈으로 직접 염증을 보고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최종 확진을 내리는 거죠. 내시경으로 대장 속을 들여다볼 때 의사는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염증의 심한 정도의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걸 메이유 내시경 점수라고 불러요. 0점이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정상대장이고요. 3점으로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엔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점수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강력하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의사들은 현재 상태만 보지 않고 약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병이 좀 더 험난한 길을 갈 것 같다는 경고 신호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진단받았거나 염증 범위가 너무 넓거나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 빨간불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아예 처음부터 더 강력한 치료를 시작해서 병의 기세를 초반에 확 꺾어놓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자,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시대에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성공했다, 이겼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 목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번 알아보죠. 요즘 치료의 성공, 즉 관해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관해입니다. 이걸 증상적 관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피도 안 나고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가고 몸이 편안해진 상태죠.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내시경적 관해입니다. 의사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대장 점막이 실제로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도달하려는 더 깊은 수준의 치유입니다.
의사들이 왜 그렇게 장 속이 치유되는 것에 집착할까요? 이 가이드라인의 한 문장이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내가 느끼기엔 괜찮아도 장 속에서 염증의 불씨가 계속 타고 있다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 작은 불씨가 결국 다시 큰 불로 번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대장을 손상시켜서 수술받을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러니까 장 속을 치유하는 건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문제를 막는 핵심적인 예방조치인 셈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겉으로 편안한 진상적 관해와 속까지 깨끗해진 내시경적 관해를 합치면 마침내 궁극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바로 깊은 관해죠. 겉으로도 그리고 속으로도 진짜 건강을 되찾은 상태. 이게 바로 오늘날의 치료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 깊은 관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무기, 즉 치료 도구들이 아주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것입니다. 액자 하나 거는데 큰 망치를 쓰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병이 비교적 가벼운 경증에서 중등증일 때는 OSA라는 기본적인 도구를 먼저 사용하고요. 하지만 병의 기세가 센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정밀한 발전된 치료제, 즉 생물학적 제제 같은 특수무기를 꺼내드는 거죠.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OASA 계열 약물이 치료의 기본이자 중심입니다. 먹는 알약도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약을 전달하는 좌약이나 관장약 형태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둘을 함께 쓰는 콤비 전략이 효과가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럼 스테로이드는요? 스테로이드는 비상시에만 출동하는 소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불을 끌 때는 탁월하지만 불이 꺼지면 바로 철수해야 합니다. 오래 머물 약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5-ASA라는 기본 무기만으로 역부족이거나 처음부터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시작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그때가 의사들이 다음 단계의 치료, 즉 더 발전된 치료법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발전된 치료 도구 상자의 내용물입니다. 이름들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 대본 같죠? 근데 개념은 생각보다 멋집니다. 염증 반응을 아주 복잡한 연쇄 폭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약들은 각각 그 연쇄 폭발의 특정 고리만 정밀하게 끊어내는 특수 요원들인 셈입니다. 어떤 약은 특정 신호물질을 딱 차단하고 어떤 약은 염증 세포가 대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버리죠.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주 똑똑하게 염증을 막는 겁니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요원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질환이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병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하나만은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스테로이드. 이 약은 오직 응급용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정말 최고지만 절대로 장기적인 유지 치료에 쓰는 약이 아닙니다. 오래 쓰면 부작용이 너무 신박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원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만 쓰고 가능한 한 빨리 끊는다. 궤양성 대장염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생각해 보세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죠. 증상이 좀 좋아졌다고 약을 딱 끊는 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건 마치 비가 샌 지붕을 겨우 고쳐놨는데 비가 그쳤다고 수리한 걸 다시 떼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폭풍우가 오면 속수무책이겠죠? 나를 좋게 만들어준 바로 그 약이 나를 계속 좋게 유지해줄 약입니다.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 그게 재발에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단부터 깊은 관해라는 야심찬 치료 목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쪽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학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